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큰 소리쳤던 것과 달리 검찰총장 자격을 의심할 만한 내용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역적인 사항만 붙잡고 늘어진 야당 공세로 윤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잘 확인됐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혹시 끝까지 다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어제 밤까지 보다가 그냥 잠이 들었는데 사실 한 늦은 시간까지 거의 시간은 늦게까지 진행이 됐지만 거의 새로운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기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오전부터 제기됐던 의혹들을 계속해서 꺼내들고 사실상 여야 공방을 하는데 거의 급급해서 그죠? 여야가 모두 정말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가운데 검사 출신 소속 법사위원들을 총동원하면서 청문회 당일 어제 하루에 엄청난 총공세를 퍼부을 것 같았던 자유한국당이 계속된 헛발질과 유치한 공세로 국민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또 윤석열 이 후보에게는 헛웃음을 계속 짓게 만들었던 이런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오늘 민중의 소리 기사인데요. 황당 질문 쏟아진 청문회, 윤석열이 웃음을 참아야 했던 순간들. 이런 기사. 어제도 우리 같이 생방송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김진태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주장, 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래의 범죄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류의 이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어이없어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대놓고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했냐 이렇게 물어봐서 헛웃음을 짓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아무튼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의혹도 오전부터 진행됐던 이 인사청문회인데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새벽까지 계속해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때로는 헛웃음, 또 때로는 정말 지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청문회가 오래 진행되긴 했지만 가장 주요하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바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수사에 개입을 했는가,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그때 당시에 윤대진 그 검사와 굉장히 윤우진 세무서장이 윤대진 검사의 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대진 검사는 또 윤석열 후보의 아주 절친한 후배였던 거고, 이 친분만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수사에 개입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어제 발칙한 뉴스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윤 후보자가 그 당시에 수사에 외압을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수사 지휘를 서울중앙지검 산하의 1차장, 그 아래에 있는 형사 3부장이 맡았었는데 윤 후보자는 1차장이 아니라 3차장 밑에 특수1부장이었다는 거죠. 체계가 완전 다른 거예요. 1차장, 2차장, 3차장 이렇게 있는데 1차장 중에 그 밑에 형사 3부장인데 윤 후보자는 3차장 밑에 특수1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체계상으로도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외압을 넣으려면 적어도 그 차장들을 위에 아우르는 그 위치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건데 당시에 그런 위치에 있던 건 윤석열 당시 특수일부장이 아니라
그 위에 있던 서울중앙지검장 정도 혹은 법무부 장관 이 정도는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그게 바로 최교일 지검장, 최교일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이분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얘기를 제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정말 그때 당시 수사 관련해서 뭐 기각이 뭐 6번이 되고 무혐의 나고 했던 게 문제라면, 그런 수사에 대한 의혹을 과연 누구에게 제기하는 것이 맞느냐. 그럴 만한 그 위치에도 있지 않았던, 그럴 만한 이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조차 없었던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건 뭐 그 위에 있던 사람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뭐 법무부 장관, 뭐 1차장 뭐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제 하나 재미있었던 부분이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보셨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직접 신청했던 증인 나온 거 보셨나요? 이게 이제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이 사람을 부르면서 윤석열로부터 수사 외압을 당시 받았다, 이런 이제 증언을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의 주체가 윤대진, 그 윤우진 서장의 동생, 아니면 윤석열이다, 아니면 둘 다든가, 이렇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 증인으로 출석한 장우성 서울 성북경찰서장은 오히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그분이랑 그러니까 유주진 이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도 아예 몰랐다라고 얘기하며, 윤석열이나 윤대진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는 없다라고 제대로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억지로 부르긴 했지만 나와서 결국은 수사 외압을 이 윤 후보가 행사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증거가 없는, 근거가 없는 그런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말도 안 되는 의혹이다, 이런 것을 도리어 이제 입증을 해준 거죠. 자유한국당이 부른 증인인데.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 서장에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이 내용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세를 펴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사실 굳이 변호사를 이 사람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아도, 아니 당장 그 사람 동생이 또 검사인데 뭐하러 이 윤석열 후보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소개를 시켜주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뭐 어찌됐건 수사 외압 건과는 이게 사실 별개의 건, 이게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걸리면, 이게 어찌됐건 담당 검사가 뭐 변호사를 선임시켜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계속해서 막판까지 공세를 폈던 모양입니다. 관련해서 어젯밤에 이걸로도 청문회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직접 뭐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런 2012년 당시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뉴스타파 인터뷰더라고요. 뉴스타파 2012년에 뉴스타파와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자유한국당에서 공개를 한 건데요. 이 내용은 사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 녹음 파일 안에서요,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거 보라며, 변호사 소개 안 시켜줬다며,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위증한 거라고 아주 난리를 펴더라고요. 사실 이건요, 우리가 그럼 소개 안 했다더니 진짜 소개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이제 그냥 생각을 하면요, 이게 정말 변호사 수임,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건 수임을 하는, 변호사를 수임시켜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법률적 자문을 구하게 한번 얘기 들어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변호사로 수임하는 걸 소개시켜주는 게 위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자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고 뭐 소개시켜줬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변호사법에 따르면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요. 근데 뭐 윤석열 후보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당시 해당 부서 전혀 관련이 없었던, 전혀 다른 1차장, 2차장 이렇게 그 밑에 있던 그런 부서의 사람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이남석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어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를 뭐 선임했으면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변호사를 아예 선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 변호사가 안 됐던, 그 사람의 변호사가 안 됐던 거죠. 변호사를 선임시켜주는 것이 위법이라는 건데, 변호사조차 선임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 또한 없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 계속 소개시켜줬냐 안 시켜줬냐 이것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생각해보면 이 녹음 파일 자체가 윤 후보자가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건에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증거가 오히려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니 윤 후보가 윤우진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렇게 사건이 접수되고 자기한테도 이제 연락이 오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 얘기를 더 보태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 사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 윤우진 씨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예 이런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변호사가 된 이 사람에게 상담을 좀 받아봐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지인이니까 또 이 사람한테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게 결코 뭐 변호사로 선임시켜주려고 하거나 뭐 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그런 건 완전 다른 거다라고 윤석열 후보 역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게 실제로 변호사 선임을 한 게 아니고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역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임계약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재하는 것을 이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건은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이야기 들었던 이 관련해서 수사 외압도 전혀 아니고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것도 전혀 아닌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속에나 똑같은 거라며 그렇게 쌩 억지를 부리면서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엄연히 이게 지금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보다도 수사 외압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핵심이었는데, 그 자체도 뭐 이미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조차도 나와서, 담당자가 나와서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더 이걸 이야기를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의혹이 다 충분히 청문회상에서 해소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무슨 말 꼬투리를 잡아서 그 속에나 변호사 선임이나 그냥 법률자문 구하라고 알려주는 거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다른 거죠. 아무튼 이걸로 막 정말 얼마나 잡을 게 없었으면, 얼마나 걸고 넘어질 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잡고 넘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사실 이것 말고도 윤 후보자가 지금 그 장모님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원래 그 자유한국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다면서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직접 언급했던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마저 제가 장모 사건에 윤 후보자가 배후에 있다는 고리를 못 풀었다, 그래서 장모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어라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오히려 여당 측에서 박주민 의원이 윤 후보자 장모를 고소한 이가 바로 박근혜 정부 말기 당시 특검팀에 있던 윤 후보자 흠집내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선제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윤 후보자, 이 의혹 자체가 윤 후보자를 흠집내려고 만들었던 의혹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오신환 의원 역시도 후보자의 병역 면제 사유인 부동시, 그러니까 양쪽 눈 시력이 심하게 다른 경우인데요. 관련해서 이 병원 소견서 등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하지만 후보자가 서면 답변으로 7대 배제 원칙 중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고 본 의원이 사전 준비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그 운전면허도 지금 이 나이까지 못 따고 있다면서요. 그 부동시 때문에. 사실 그 군대를 갈 그 시기, 갔던 시기에 윤 후보자가 뭐 대단한 집안에 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집안에 돈도 백도 없던 그런 그냥 가진 것 없는 청년이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병역 면제를 그냥 시켜주거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굳이 그 거짓말을 해서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굳이 그 거짓말로 해서 운전면허까지 현재까지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좀 그 병역 의혹? 이렇게 제기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요. 아무튼 뭐 그걸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 안에서도 이걸 크게 문제 삼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진짜 좀 난감하지 않았겠어요? 장모 이런 건 팔려고 했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와. 그리고 뭐 사실 운전면허라도 있으면 운전이라도 한 번은 걸렸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면허도 없어. 그 나이 되도록. 그리고 뭐 솔직히 위장전입 이런 거 보통 많이 걸리는데 보통 자녀들 때문에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보면 아직 자녀도 없어. 결혼을 너무 늦게 해서. 그리고 뭐 이 장모 쪽에 덕을 받나 하려면 사실 좀 일찍 결혼을 했어야 덕을 받다라고도 할 텐데 이분은 또 워낙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걸려고 해도 걸만한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신환 의원이 뭐 국회 안경원에 얘기 났으니까 나중에라도 검사를 꼭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윤 후보자가 알겠다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또 이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윤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털 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 이 인사청문회가 윤 후보에 대한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파헤친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황교안 대표를 비호하는 일에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들인 것 아닌가. 뭐 이야기하면 사실 이제 윤석열 이 후보와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사실 이 관련이 되어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유한국당이 어찌나 막 눈이 뭐 완전히 막 이래가지고 눈이 완전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아주 황 대표의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인지 진짜 네 아주 볼만했습니다. 그 청문회 도중에 여당 일각에서 당시에 그 윤우진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 관련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 대표에게 따져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의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오늘 청문회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야당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지금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어제 계속해서 뭐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너무 대놓고 그저 자유한국당으로서의 아주 뭐랄까요 입장을 노골적으로 법사위원장이신데 그래도 표면적으로라도 좀 이제 중립을 지켜주셔야 될 텐데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편을 들고 계셔가지고 중간에 막 버럭버럭하고 그 뭐라고 했던가요? 청문회를 원만하게 좀 운영해야 할 상임위원장이 또 이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막 평가하는 뭐 이런 이야기까지 늘어놓고 뭐 이러면서 이 여당 의원들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갑자기 막 고함을 치면서 가만히 계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을 제가 확인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을 글쎄 여상규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국민과 보통의 국민들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아주 편파적인 네, 그런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욱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자청해서 왜 야당 대표를 여기 불러야 하느냐고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고요.
뭐 공안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 이분도 뭐 황 대표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 역시도 주어진 질의 시간 모두를 아주 황 대표를 두둔하는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네, 그래요. 뭐 얼마나 이 황 대표를 보호하는데 또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기들도.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부러 그 황교안 방패를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쭉 내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정말 뭐 낙마해야 할 만한 결격 사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죠. 아무리 털어도 뭐가 나오는 게 없었다라는 거, 이런 것만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 누구의 청문회일까? 아직도 풀어야 할 의혹이 정말 많은 황교안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또 그 와중에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막 자유한국당 의원들 서로 막 자기 무혐의를 입증하려고 그 검찰총장 후보 앞에서 자기가 뭐 거기 있지 않았니? 뭐 이러면서 자기 무혐의를 서로 입증하려고 막 앞다투 주장하고 계시는데 매우 지금 초조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윤석열 후보 청문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길게 진행됐지만 사실 맹탕이었다라는 거, 무리 없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시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요즘 또 계속해서 잇따른 말실수로 알못으로 통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또 다른 실수가 또 화제가 되고 있네요.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엊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래요.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외 이주 신고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가 늘어나서 금융위기 후 최대라고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그 6일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이런 이제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조선일보는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2,2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서 2년 만에 5배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거 보도만 들으면 진짜 정말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보도는 지난 2017년 12월에 해외 이주법 개정을 하게 되면서 거주 여권 제도가 폐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 이주 신고 의무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살고 있다가 이때까지 신고를 안 하고 있던, 해외 이주 신고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 의무 신고 의무 대상이 돼서 갑자기 신고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통계가 그렇게 된 건데, 이걸 잘못 해석한 그런 오보라는 거죠. 기존 거주 여건으로는 더 이상 해외 이주에 대한 사실 증명이 어려워지면서 2018년에 해외 이주 신고 의무 대상이 늘어나게 됐더라라는 게 이제 팩트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장하는 일들이 반복되니 저희도 지적하는 게 지친다라고 어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 해외 이주자 통계에서 현지 이주 신고자를 빼고 해외 이주 신고자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왜곡된 수치다. 이 두 가지를 합친 해외 이주자 총계 통계를 보면 점차적으로 해외 이주 총계가 더 줄어서 2018년에는 6,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재밌는 것은 해외 이주법 개정이 황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이었던 2016년 6월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가 돼서 그해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황 대표도 이 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장한 것인데, 앞으로는 좀
자세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말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정말 황교안 대표가 알고도 이렇게 한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황교안 대표가 그 시절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가 돼서 해외이주법 개정이 됐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시지 않았을까? 또 알못이지 않았을까?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 관련해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지적이 잇따르자 어제 국회 그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본질은 우리 경제가 어려워져서 삶이 어렵게 됐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것에 있다. 통계를 잘 살펴보길 바란다. 이렇게 또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셨다고 하네요. 해명 아니고 훈수인가? 아니 본인이 직접 해외 이주 증가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 그게 팩트가 완전 다르다고 하는데 왜 또 그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본질 주장이에요. 아니 해외 이주 증가는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실수한 것 같다라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우리 경제가 박근혜 정권 이 황교안 총리 시절부터 황교안 총리였던 그 시절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대체 어느 가짜뉴스에서 또 보셨을까? 대체 어디서 보신 걸까요? 하여간 맨날 가짜뉴스들만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이렇게 알못 소리 들으면서 말실수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본인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팩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걸 뭐 번복을 한다든지 잘못됐다라든지 수정을 하실 생각이 전혀 사과를 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며 또다시 국민의 그 해독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자기들이 그러면서도 또 자유한국당이 잘하는 건 얘기 안 해주고 뭐 실수한 것만 얘기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러려면 제발 좀 말 실수를 좀 그만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뭐 이번에도 역시나 알못인 티를 내는 황교안 대표의 실수 그리고 해명 같지 않은 해명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무리 이거 입을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분? 네,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총선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